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인도에서 비행기가 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아직 공식 사상자가 집계되지도 않을 만큼 속보인데요. 예. 근데 탑승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90여 명을 태운 어이구.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인데 인도 서부의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외신에 따르면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에어인디아 영국 런던행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기종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이고요. 꽤 대형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787 대형이죠. 네, 여객기 정원이 300명인데 사고 당시에 거의 대부분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사상자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락 사고인 만큼 아무래도 사상 규모가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42명. 연합뉴스 우리나라 연합뉴스는 290명으로 네, 돼 있는데 290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42명으로 보도 나온 것이 또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합뉴스도 최초에는 242명 보도였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290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런던으로 가는 거면 네. 대형기일 수밖에 없죠. 네, 인도에서 런던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이 비행기 원래 이 사고가요. 네. 이 교통사고가 날 확률에 뭐 몇만 분의 1이든가 아주 희박한 네. 건데 요새는 굉장히 이게 또 자주 일어나잖아요. 추락 사고든 비행기 사고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거 나중에 보니까 조종하신 분은 아주 정말 필사적으로 조정을 끝까지 잘하신 걸로 지금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정말 하지만 뭐 여기에서도 제가 볼 때 생존자가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거는 기적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기적이 있어요. 네. 아직 젊으니까 기적을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저처럼 좀 살다 보면 기적이라는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기적을 기다려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뉴스로 방금 들어온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많이 이 언론에서 다뤘던 건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했다. 이건 어제인데 오늘 나온 보도는 뭐냐면 북한도 이에 호응했다. 이 부분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어제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도 이에 호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북한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을 해서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밝히기로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서부전선의 어제 늦은 밤 11시경에 마지막으로 소음방송이 청취가 됐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는데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이 소음 방송? 그 방송에서 들어봤어요. 저도요. 예. 방송에서 들어봤는데 막 귀신 소리 같이 막 소음을 예. 들려주는.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듣거나 밤새 들으면 정말 사람 정신이 못 버텨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음으로 인한 맞아요.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 그렇게 보내는 걸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케이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뉴스하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덮기 위한 소음이 맞아요.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원래 덮으려면 자기네가 딴 걸로 할 얘기가 많으면 그런 식의 그건 안 하죠. 그런데 뭐 이게 북한이 호응을 했다라는 거는 뭐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이게 맨 처음 이기 시작한 게 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물풍선은 왜 시작을 했냐면 북한에 우리가 대북 전단에 대한
그 대응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중단하면 중단하고 그 대신에 니네도 대북 전단 보내지 말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접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정말 푹 주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언론에서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의 마을인 대성동 마을의 이장님이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오후 1시까지만 해도 대남 방송이 쩌렁쩌렁하게 들렸는데 저녁 시간부터는 그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져서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이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대성동 마을의 부녀회장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오후까지 시끄러웠던 방송 소리가 저녁 시간이 되면서 멈췄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전하면서, 북측의 대남 방송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였는데, 이 소음 공격이 중단돼서 접경지 마을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근데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북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네. 북한이 지금 영변 핵시설에서 추가로 또 다른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북한은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고농축 우라늄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보다는 훨씬 더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핵실험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고농축 우라늄은. 그리고 그거는 왜냐하면 원심 물리기 있잖아요. 그게 한 1m 30인가 그 정도 되는 거, 지름도 굉장히 작아요. 수십 센티미터 되는 요거를 수백 개 돌리면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과의 상황은 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최소한도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소득은 있었네요. 자, 그리고 국민추천제, 이 장관 뭐 이 차관 뭐 이 국민추천제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요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추천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글을 쓰거나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 혹은 이메일을 활용해서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엊그제가 시행 첫날이었는데 하루 동안만 11,324건의 추천이 첫날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고 벌써 사흘째니까 꽤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적임자로 여겨지면 정식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추천된 이국종 그 국군 대전병원장,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아마 모르시는 국민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없죠.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의사회에서 이국종 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을 한 겁니다. 전국 의사회 중 처음으로 인사혁신처에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를 제출을 했는데 의사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덴만의 영웅인 이국종 교수가 의료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 것이다. 의료의 최전선, 외상 외과학 교수로서 굉장히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왔다. 이렇게 추천의 이유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국종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병원장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국종 병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시절에 닥터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제가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국정 교수라고 그래야 되나? 교수이시면서 네, 예. 병원장이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사잖아요,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턴 레지던트 이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병원이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물론 그런 병원도 있을 수는 있죠. 제가 전체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손을 다쳐가지고 제가 이거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국종 교수는 의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의사가 의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의료 이 대란 파업을 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전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이게 또 지금 인기 투표 같은 경우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관심 끌기식 후보 추천이 난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이 사람들이 뭐 부적합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냥 유명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봉준호 영화감독, 뭐 가수 아이유 씨, 방송인 유재석 씨를 문체부 장관으로 뭐 이런 추천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에 그 진보 진영 지지를 많이 받는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추천한다. 뭐 약간 풍자성 글이랄지 그렇죠. 뭘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도 올라오면서 이게 그냥 인기 투표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꽤 많고요. 한 네티즌은 한 분야에 꾸준하게 몸담은 인물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는 어렵다. 이 국민 추천제가 자칫 인기 투표로 변질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 추천된다고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좀 이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식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지금 뭐 그냥 덮어두고 진짜 안 해요? 뭐 조금 들어가 있는 조금 이렇게 얘기를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교수님 슬슬 나와. 안 하세요? 난 안 해요. 제가 아는 게 있는데 교수님. 아는 거 삼성. 근데 이 코스피가 3,000 지금 근데 이게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 허니문 랠리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맞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900포인트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으면서 뭐 3,000이 목표가 아니고 정말 가시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7% 넘게 뛰면서 아주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원래 전망했던 수치보다 뭐 하반기까지 2,900 전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죠, 사실은. 갑자기 2,900을 오늘 돌파해버리는 그러니까 기존 전망이 반영되기도 전에 새로운 상단이 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약간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코스피 범위 수정 보고서를 내고요. 기존 2,400에서 2,900선에서 2,600에서 3,150선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하반기에 코스피가 최고 3,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자사 목표치인 3,000선을 넘겨서 코스피가 하반기에 3,1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KB증권도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까지 3,24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증권사들 중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빨리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이게 실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근데 또 주식은 선행지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 거래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된 건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언급합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는 아니고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제 네.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밝힌 적이 있죠. 그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